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사기로 고소를 받은 사건인데 저희가 1심에서 대리해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검사가 항소를 해서 2심까지 올라가서 2차전을 붙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안양지청에서 검사님이 항소를 했는데 자, 검사의 항소 이유서를 한번 봅시다. 우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말하기를 2천만 원을 주면 내가 모터를 구매해서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말해서 2천만 원을 받아갔는데 처음부터 그 모터를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돈만 받아갔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기에 범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무죄가 아니니까 1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유죄로 만들어 달라. 그런 취지로 항소를 했던 것입니다. 검사가 주장했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저희 의뢰인입니다. 둘이서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선금까지 미리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근거가 없다. 우리 계약할 때 선금 주는 경우 있잖아요. 일단 내가 2천 줄 테니까 네가 물건 먼저 사와라. 이런 식으로 선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선금 계약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가해자 회사를 불시에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납품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한 것도 없고 물건을 사놓은 것도 없고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 실체가 없었다. 이미 가해자 회사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니까 제품을 제대로 개발할 여력도 없이 돈만 받아갔다. 이런 걸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유죄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항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부분에서 다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이 체결됐다. 우리가 1심에서 피해자 회사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그 사장이 말하기를 구두 계약으로 됐다. 이런 말이 한마디 나왔거든요. 그때 증인신문 할 때. 이런 말들을 봤을 때 구두 계약이 된 것이다. 이거는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말만 해서 성금만 받아간 그런 상황이 아니다. 특히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 직접 가서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적도 없으면서 맨 처음에 경찰에 고소할 때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했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실체가 없더라 라고 말을 했더라. 근데 법원에 와서는 자기가 직접 가본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경찰에서 했던 말하고 법원에서 했던 말이 일관성이 없고 앞뒤에 말이 다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고소인인 피해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주장한 세 번째 내용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이죠.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받으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민사재판하고 형사재판에서 두 개를 비교하면 형사재판에서 훨씬 더 고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강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유죄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이유는 민사는 돈 문제지만 형사는 사람을 직접 구속시키고 교도소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신체 자유를 직접적으로 박탈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하려면 검사가 고도로 입증을 하라 이거죠. 적당히 입증돼서는 애매한 상황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무죄다 이거죠. 그래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이 이렇게 나와 있죠. 무죄다 이런 말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2항을 보면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애매한 정도는 안 된다 이거예요. 유죄를 만들려면 확신이 들어설 정도로 강력하게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정도 확신은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죄란 말이죠. 애매하면 유죄가 아니라 무죄입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내가 이런 걸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여 승인도 받았고 그리고 구현 상황도 보여줬고 견본품의 일부도 제공했으니까 처음부터 아무 실체 없이 돈만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다.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돈을 못 갚은 것이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발판의 모터 소리가 시끄럽다는 사실을 가해자에게 전달했고 동영상을 보내서 제어반은 작동을 하는데 발판이 중간에 걸려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아무 계약도 체결 안 되고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계약도 체결되고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오더가 들어왔고 그 오더에 따라서 뭔가를 구현하고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뒤에 자금이 안 돌아서 돈을 못 준 거지. 처음부터 그 돈만 쏙 빼먹으려고 아무 근거 없이 물건을 사주겠다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피해자는 선주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선주문하게 선급금을 달라 했던 게 아니라 이 물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선주문이 필요했었고 그 수량에 대해서도 200개냐 100개냐 서로 의견을 교환을 했었고 그래서 피해자가 마지막 잔금까지 지급을 했더라면 가해자는
마지막 대금을 결제하고 자기도 물건을 들고 와서 완성해서 납품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결론은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채무자들 중에서는 내가 돈을 빌리고 이게 무죄인가? 내가 돈을 빌리고 사기로 고소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물론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기준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무 실체도 없이 A라는 행위를 할 테니까 돈을 투자해달라, 빌려달라 하고 A라는 걸 하지도 않았어. 그러면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처음부터 A라는 행위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니까. 근데 내가 갯돈을 좀 돌려보겠다. 내가 사업을 해보겠다. 투자 활동을 해보겠다. 부동산 사업을 해보겠다. 내가 주식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놓고 실제로 그 행위를 하긴 했어. 뭔가 실체가 있고 방금 얘기했던 사람처럼 뭔가 열심히 추진하면서 피해자하고 의견도 주고받았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금이 돌지 않아서 엎어져서 내가 결국은 돈을 못 갚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실체가 있었고 처음부터 돈을 안 갚을 의도로 기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검사가 고도로 확신을 줄 만큼 유죄라고 증명하지 못하면, 애매한 단계에 빠져버리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가 나온다.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릴 때 아무 실체도 없이 빌렸는지, 거짓말하고 빌렸는지,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실체가 있었는지, 뭔가를 약간은 추진하다가 실패했던 건지, 요걸 한번 구분해 보시면 이 사건이 사기 고소를 당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참고 자료나 좋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